오늘 아침 LG그룹 보객에 나섭니다. 우리 류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LG. 네. LG가 그러니까 범 LG인 거죠? 그러니까 GS, 뭐 LS,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LG예요? 아니면 LG만 지금 오늘 보시나요? LG만 보기로 했습니다. LG만 보기로 하셨어요? 네, LG만 보고 나중에 또 GS나 LS나 LX나 한번 또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LG 한번 그룹 계열사들 쭉 많잖아요. LG가 국내 4대 그룹이거든요. 네, 뭐 삼성, 현대차, SK 그다음에 이제 LG긴 한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작년에 한때 2등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요.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주가가 좋다 보니까 그때 시총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LG까지 갔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SK랑 현대차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LG 그룹이 어떤지를 한번 좀 보기 전에 한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띄워주시면은 총 계열사가 현재 63개 계열사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씨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크게는 일단은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네. U+, 뭐 HSED, 그리고 CNS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볼 회사는 전자랑 화학 쪽이고요. 이제 뭐 나머지 회사들도 한번 쭉 뭐 이따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혹시? LG? 네. 트윈타워. 트윈타워. LG 트윈스. 네. LG TV. TV. 네. 예. 그다음에 LG U+. U+. 그렇죠. 네. 이 정도 생각나는데요. 네. LG가 하면 근데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인화 경영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네, 사람을 이렇게 좀 많이 아낀다, 어우른다 이런 건데 네. 주주분들은 사실 나는 왜 이렇게 아껴주지 않냐라고 좀 많이 불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회사 안에서는 잘 아끼는지 모르겠는데 주주를 전혀 아끼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한번 실적이 아니라 주가가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일단 먼저 LG전자부터 한번 보면은 LG전자가 이제 그룹에서 가장 큰 회사니까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1년 동안 지금 주가가 한 5% 정도 내렸습니다. 이러면은 뭐 많이 안 내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가전으로 예전에 또 이렇게 경쟁이 붙었던 회사잖아요. 삼성은 물론 뭐 반도체가 워낙 주력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올랐다고 했는데도 18% 올랐어요.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지금 18.8%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시총이 500조가 됐고요. 그런 상황인데 LG전자 너무 못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면 LG전자 주주분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1년 동안에 주가가 40% 넘게 빠졌어요. 물론 뭐 여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성장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40%? 네, 1년 동안 40% 넘게 빠졌습니다. 와, LG 엔솔은 저 상장했을 때 제일 좋았나요? 가격이? 아니죠, 상장하고 나서도 좀 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랬었나요? 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2차전지 한참 좋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에 고점 LG 찍고. 그룹을 좀 많이 올렸죠. 근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 분들도 괜찮아요. 이 회사를 보면은 나는 좀 그래도 낫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LG 화학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1년 동안 52% 줄었습니다. LG 화학. 네. 저희가 옛날 100만 원 가던 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넘었었어요. 네, 분리하기 전에. 네, 그랬다가 이제 LG 엔솔 분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 작년에 그래도 좀 워낙 좀 배터리 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라든지 전구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실적이 많이 반영돼서 괜찮았었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점이 좀 섞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이 안 좋았잖아요. 그게 다 겹쳐지게 되면서 지금 작년에 빠진 게 현재 주가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주가가 31만 4천 원인데 1년 동안 빠진 게 34만 원이 빠졌어요. 네, 되게 지금 많이들 가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고 이제 또 나머지 뭐 LG 디스플레이 요즘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11% 정도 이제 LG 생활건강 요즘 K뷰티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도 이제 1년 동안에 주가가 21% 정도 빠졌습니다. LG생건이? 네. LG생건도 그 전에도 많이 빠진 상태 아니었어요? 빠졌다가 또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1년 동안에 봤을 때는 한 20% 넘게 빠졌고요. 근데 이제 LG생건이 왜 이렇게 LG생건만 안 좋나 싶어서 K뷰티 다른 업체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1년 동안에 49%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화장품 업계의 TSMC라고 불리고 있는 콜마도 한 38%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LG생건이 네. 그러네. 한 3년짜리를 보면 150만 원이었잖아요. 아, 네. 3년 전에 150만 원이었어. 네, 굳이. 그랬다가 굳이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5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야?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까이. 그러니까요. 예. 그때 막 200만 원 간다, 뭐 180만 원 간다, 막 이랬었는데. 예, 맞아요. 예, 아, 도대체 LG생건 뭔데 이렇게 짱짱해 뭐 이랬었는데. 그니까요, 맞아요. 더 잘 나갈 때는 이제 중국에도 잘 팔았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팔리고. 그쵸. 하여튼 뭐 화장품부터 뭐 생음료 뭐 이런 것까지 식음료까지 다 잘 될 때가 이제 150 뭐 왔다 갔다 할 때고. 그때는 진짜 다 잘 됐죠. 샴푸도 잘 되고 그 뭐죠? 그 세제. 세제도 그렇죠, 잘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후 제품. 후. 네, 그때 많이 막 맞아. 완전 프리미엄으로 팔리면서 이제 또 면세점에서도 인기가 좋았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빠진 게 그대로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이노텍이라든지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그냥 원래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움직이는 회사고 사업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LG 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조금 많이 좀 심각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전자는 주가는 사실은 뭐 그렇긴 한데 사업은 굉장히 잘했어요. LG전자. 네. 사업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네. 보시면은 LG그룹 계열사들이랑 이제 주요 사업 부문들을 제가 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LG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이 21조 6,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 1,962억 원으로 61.2%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높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14.2% 빠진 12조 2,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도 4,500억 원으로 지금 한 34% 정도 빠졌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제 매출이 41% 늘어서 6조 7천억 원이었고 물론 뭐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높네요. 아 높죠. 엄청 높아요. 네, OLED가 그래도 요즘 많이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아까 그래요? 이주호 기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37억입니다. 지금 937억은 손실이긴 한데 네. 지금 전번보다도 거의 한 손실액을 반으로 줄였고요. 이노텍이랑 유플러스 여기도 보면은 그냥 뭐 견조한 실적인데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부품 쪽에 좀 워낙 지금 잘 나가다 보니까 스마트폰 부품, 스마트카 부품 다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726% 올랐습니다. 생거는 뭐 매출액은 2.7% 줄었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이랑 거의 비슷한 1,585억이에요. 보면은 사업 각 영역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사실. 현재 그 LG가 네. 뭐 이런 거 잘한다고 한참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전장도 잘하고 네. 앞으로 뭐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 LG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모터 쪽을 또 워낙 잘해갖고 사실상 뭐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어쩌면 LG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참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랑 합작사 만들면서 그렇죠. 그때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 뭐 배터리도 잘해. 배터리도 세계 뭐 그때는 이제 세계 그 1위 뭐 1등이었죠. 이제 이런 얘기 네. 했었으니까 그런 거 하고 또 뭐 디스플레이 뭐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핵심 부품이 결국 디스플레이 쪽으로 점점 더 가니까 화면 네. 커지고 그쵸. 뭐 그래서 LG가 참 다 잘한다 이런 얘기가 불과 한 2, 3년 전에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좀 주가는 다르죠. 주가는 많이 네. 다르네요. 제가 CES를 매년 초 가잖아요.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와 LG 그룹 주식 사야 되나? LG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CES 가면 CES 가면 진짜 CES 가면 삼성과 LG가 주인공이라고는 하는데 삼성은 혼자 잘해요. 네. 혼자 잘하는데 LG는 모든 기업들이 붙어서 잘해요. 뭐 해외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좋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네. 제가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혹시나 싶어서 주식시장을 한번 보잖아요. 네.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거나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산업과
이제 그래 실적과 이제 주가가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LG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격차를 보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LG가 사실은 그룹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뭐 주가 같은 경우에 전자는 뭐 크게 많이 요동치진 않았지만 아쉬워도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미래 산업을 좀 봤을 때 LG가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업사이드를 가져갈 거를 봤을 때 조금 불안한 점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일단은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2분기 때 역시나 이제 뭐 실적이 조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석유화학 쪽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영향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냥 화학 자체로만 봤을 때 석유화학 쪽에 지금 원재료 상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직격차는 맞은 상황인데 여기 그러면 지금 LG화학이 어떻게 좀 새로운 투자라든지 R&D라든지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조금 모멘텀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중국이랑 중동이 지금 다 결국엔 정제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게 납사 쪽이었잖아요. 납타 이걸 잘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중동 시장은 그냥 원유 채취만 하지 이걸 정제를 안 하거든요. 그냥 팔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얘네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비싼 제품을 팔 수 있다라는 거를 결국엔 고부가 가치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동에서도 정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화학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것저것으로 다 갈 일이 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LG가 좀 지금 이번에 많이 어려워도 네.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중국 경기 회복이었죠. 근데 중국이 이관신을 통해서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일회용품이라든지 화학 제품 많이 쓸 거다. 그러면은 LG화학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에틸렌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이제 중국이 다 나서다 보니까 LG화학이 앞과 뒤가 다 막혀 있는 상황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설 자리가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어떻게 됐던 거냐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 아시겠지만 중국 러시아 전쟁 때문에 22년도에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안 떨어지는 게 지금 가장 큰 요인입니다. 결국에는 LG화학의 대부분의 제품은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방금 뭐 이제 WTI도 그렇고 브렌트도 그렇고 지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좀 중동 같은 경우에 계속 불안하잖아요. 어제 이란이 이제 뭐 복수를 하겠다라면서 하마스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늘은 다시 유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하반기에 불확실성은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묶여서 가는 거예요. 이제 LG화학이 이제 작년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석유화학을 조금 탈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쪽을 많이 늘려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배터리 소재죠. 특히나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화유 코발트라든지 여러 지금 해외 업체들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합작이라고 협력을 해서 지금 뭐 전구체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양극재도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NCM 양극재로는 지금 세계 한 4위 정도 규모라고 알고 있거든요. LG가 네,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고 2등, 3등이 중국 기업이고 4등이 LG화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LG화학이 사실은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약간 후발주자인데 앞에서 나가고 있던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 지금 오히려 지금 NCM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LG가 미래 사업을 가져가야겠다라고 많이 드라이브 걸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기차가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 좀 힘들어졌으면 이게 해소가 되면은 결국엔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LG화학 말씀드렸으니까 엔솔도 당연히 또 연결을 한번 시켜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실적도 일단 안 좋았어요.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6조 1619억 원으로 좀 많이 줄었죠. 특히나 영업이익이 지금 1953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좀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배터리 셀 생산량이 많으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 세제 지원 받고 있는 AMPC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PC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적자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AMPC를 한번 다 뜯어서 가져와 봤는데 작년도 1분기부터 올해 이제 2분기까지 각 영업이익과 AMPC를 한번 다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총 영업이익이 초록색이고요. 순 영업이익이 파란색이고 AMPC가 이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작년에는 AMPC 비중이 그렇게 많이 안 높았어요. 안 높다가 4분기 때부터 이제 보면은 AMPC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879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순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AMPC 2,500억 원이 더해지니까 총 영업이익이 3,38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분기부터는 사실상 적자로 돌아섰어요. AMPC가 1,889억 원이었는데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316억 원. 그리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AMPC로만 4,478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빼니까 결국에는 적자가 2,525억 원의 지금 적자를 사실상 지금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성장 둔화,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저는 성장 둔화라고 하는데 성장 둔화가 해소가 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기대를 했던 부분이 GM입니다. GM.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GM이랑 합작사인 얼티엄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데 하반기 때 보면은 실버라도라든지 이코낙스라든지 흔히 말하는 볼륨 모델의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미뤄지고 있고 또 차세대 전기차 연말에 나올 것들도 지금 1년, 2년씩 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래 약간 좀 사이즈 있는 좀 크기의 뭐 실버라도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주면 거기엔 배터리가 모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에 한 두세 배 막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줄줄이 취소 혹은 뭐 연기되면서 물량 뛰기가 안 되는군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밑에 이제 붙어 있는 소재 부품 회사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전구체를 다 넣고 있고 양극재를 넣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줄줄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엔솔, LG 화학 연쇄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는데 또 LG 전자도 여기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LG 전자? 네. 뭐 전장 부품 때문에? 그렇죠. 전장 부품도 있고 여기 또 보면 이제 배터리 패키징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LG 전자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네. 거기도 좀 거기 전기 모터거든요. 전기 모터를 이제 세계에서 좀 1등을 잡아보겠다고 사실은 두 회사가 합작을 한 건데 전기차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던 공급을 또 해야 되는 GM 쪽에서 이제 전동화 쪽에 이렇게 지금 사실상 지금 사업을 거의 축소를 시키는 걸 확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파를 그대로 지금 LG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LG가 조금은 하반기에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요것 좀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좋겠다.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타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다음 차도 내연기관 갈 거다, 혹은 전기차로 갈 거다, 아니면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 중에 난 다음에도 당연히 전기차다, 아니면 난 이제는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네. 재밌겠네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줘 보세요. 남겨주시면. 저는 이제 지금은 내연기관이지만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타보셨잖아요, 근데. 타봤죠. 네. 하이브리드 괜찮았어요, 저는. 네, 좋았는데 하이브리드 내지는 전기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사실 저도 다음 차는 지금 전기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는 이제 뭐 조만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이제 뭐 대형 SUV나 아니면 뭐 준대형 뭐 외관 같은 차량들로 지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저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번 컨퍼런스 콜 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엔솔이 올해 매출 목표를 20% 줄였어요. 매출 목표 자체를? 네. 이게 사실 매출 목표 축소시키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LG엔솔 쪽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캐펙스를 그러면 똑같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캐펙스도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생산성 자체도 조금씩 약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또 테슬라도 사실은 좀 큰 목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이제 양대 공급사긴 한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AT의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공급되던 배터리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또 하나는 LG 엔솔이 올 하반기 때 기대했던 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오창 공장에서 생산해서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했죠. 4680 올해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나 포기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해석을 좀 두 가지로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배터리 4680 배터리를 포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LG 엔솔이 받을 거다. LG 엔솔이 4680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걔네가 4680 자체 생산을 포기했을 때 4680은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LG 엔솔이 테슬라한테 지금 받아놓은 그 전극 탭이 있어요. 전극 그 6조 원짜리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자체도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상 피해를 LG가 다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되는 지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설문조사 결과를 네.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대체로 전기차를 타셨던 분들은 하이브리드 내지 전기차로 가시고 내연으로는 잘 안 가시는 것 같고 네. 내연기관 타셨던 분들은 내연기관을 타시거나 하이브리드로 가고 바로 전기로는 잘 안 가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다음 차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설문조사 결과 제가 이게 참 민심이 시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요즘 하이브리드 좋잖아요. 좋고 인기 좋죠. 토요타 어제 실적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저는 이제 차의 뭐 성능 이런 것보다 외관을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그쵸, 멋있어요. 저는 모양만 보고 사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 중에 이쁜 차를 잘 못 본 것 같아. 이제 나와요. 요즘 포르쉐, 페라리 다 하이브리드 나옵니다 이제. 포르쉐, 페라리 어떻게 사? 그래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옵니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도 이제 나오죠. 제네시스. 제네시스도 지금 2026년 정도 되면 나올 예정입니다. 뭐 GV 뭐 이런 거 나와요? 네, GV 그쪽에서 나올 예정이죠. 또 이제 뭐 현대차가 이제 내년에 나올 차인데 펠리세이드 후속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2.5 하이브리드 나옵니다. 2.5? 네. 지금 1.6 하이브리드잖아요. 현대차가 현대기아 주력이. 이 1.6 하이브리드로 지금 아반떼부터 카니발 스타리아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카니발 스타리아를 1.6으로 할 수 쓰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타보면은 사실 사람 한 3-4명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 이제 그런 차들은 특히나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보면 힘이 많이 딸린다는 게 티가 나거든요.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이 연비인데 연비가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서도 지금 펠리세이드를 통해서 2.5 하이브리드를 넣고 이거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까지 넓혀 나가겠다라는 게 전략입니다. 그렇지 한 2.5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큰 차가 움직일 텐데. 네. 지금 렉서스랑 토요타가 다 2.5예요. 그래요? 네. 뭐 그런 부분은 가는 거고요. LG전자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LG전자는 사실 지금 사업은 잘해요. 사업을 잘하는데 사업을 잘하는 게 지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다시 좀 경영 실적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걸 왜 그대로 다 사업부까지 다 쪼개놨냐면요. LG전자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입니다. 아직도 언제 100세 가전의 LG입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랑해요 할 때 그 LG 때잖아요, 사실. 그 LG 때 그 100세 가전 모터는 LG다라고 했던 그 LG가 아직도 그 LG입니다. 이거는 조금 LG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해요. 우리가 미래 사업적으로 어떤 걸 좀 추진을 해야 될까 해서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접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부분도 하나씩 건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VS 쪽, 자동차 부품 쪽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보면은 매출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A 쪽, 특히 H&A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냉장고, 세탁기 쪽인데 여기에서 지금 매출액이 8조, 거의 한 9조 정도 나는 거예요. 분기다. 이거를 뭐 잘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LG 정도의 회사라면은 삼성이 가전했다가 TV 갔다가 스마트폰 갔다가 반도체로 점점 넓혀 갔던 것처럼 LG도 지금 새로운 산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LG 그룹 차원에서 준비하는 건 있습니다. AI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전도 근데 이 정도 강점이 있으면 네네. 가전에 AI를 잘 접목해서 네.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하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좋아요. LG도 사실은 그런 걸로 꿈을 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LG가 AI가 지금 사실 LG AI 뭔지 아세요? 혹시? 에? LG AI 있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LG AI, 네. LG AI Jai GI. 아닌가요? 뭐죠? LG AI 이름이 엑사온이라고 합니다. 엑사온? 네, 이거는 LG 전자에서 나는 건 아니고 LG 그룹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LLM이에요. 있어요 그런 게? 네, 생성형 AI로 지금 LLM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LG가 특히나 이제 구광모 회장이 직접적으로 총대를 메고 이거를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엑사온. 엑사온입니다. 이게 구글의 엑시온이랑 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이름 있긴 별론 한데 것 같은데. 이름 저한테 물어보고 했었어야지. 엑사온 아니지. 옛날에 엑스캔버스도 잘 됐었는데 이게 엑스캔버스는 괜찮아요. 엑사온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엑사온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다들 지금 정프로님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를 예전에 취재를 하면서 마곡에서 그때 행사한다고 해서 보니까 엑사온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이게 심지어 이제 다음 달인가 그때 되면은 2.0이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1.0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쓰고 있었느냐? LG전자 자체 계열사들끼리만 썼던 거예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여러 공정에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넣으면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지금 쓰고 있었던 건데 LG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온디바이스 AI 영향을 많이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짐 켈러 있잖아요. 네. 짐 켈러랑 또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걸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2.0이 됐는데도 이걸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도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LG에서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네. 하냐면은 구글이나 오픈 AI나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LLM 모델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요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자체적으로는 쓰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거를 사가야지만 이게 결국에는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글이나 오픈 AI를 대신을 해서 LG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국내에서도 AI라고 하면 사실 뭐 네이버라든지 SK라든지 이런 회사를 먼저 떠올리지 LG를 떠올리는 곳은 잘 없잖아요. LG. 이름 좀 바꿔야 되겠다. 엑사온. 네, 엑사온은 네. 사람들한테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주기가 너무 어려운 이름이에요. 엑스캔버스는 자 봐봐요. 엑스캔버스는 네. 뭔가 이 캔버스 X는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혹은 네. 뭐 굉장히 좀 큰 느낌의 뭐 이런 느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TV에 맞았죠. 네. 근데 엑사온은 이거는 어려운데. 네, 요거만 일단 이름부터 바꾸고 갑시다. 맞아요. 여기 보면은 챗 GPT 쉽잖아요. 근데 제미나이 조금 입에 안 붙거든요. 제미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챗 GPT를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네. 뭐 선점 효과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있겠죠. 네. 네. 뭔가 이렇게 딱 오질 않는데 엑사온. 네. 이름은 한번 제가 나중에 괜찮은 걸로 하나 저기다 오퍼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구광모 회장께 한번 연락을 한번 좀 이렇게. 네, 사실은 연락을 저한테 주는 게 맞죠. 먼저 이렇게 네. 의뢰를 해서. 왜냐면 딱 이름이 사실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름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맨 처음 선발 가는 친구들은 이 압도적인 뭐 이걸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름 안 좋아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름 자체를 자기네가 그냥 아예 트렌드로 만들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후발주자들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사람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이름과 뭐 기술이 당연히 받침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쵸. 그런 사람들한테 준 이미지가 중요한데 엑사온은 안 됩니다. LG가 근데 또 엑사온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LG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게 B2B랑 VS 사업이거든요. B2B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체적으로 그 기업 대 기업이잖아요. B2B 지금 사업을 해서 얘네가 우리가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게 건설 경기랑 같이 움직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빌트인 에어컨, 이 시스템 에어컨이죠. 그 빌트인 그렇지, 냉장고 그렇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LG 거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저희 집도 LG 지금은 아니에요. 전 집은 LG 그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설 경기가 요즘 조금씩 약간은 우려가 되면서 이 부분 B2B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VS 사업입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높은 거 대비해서 아직까지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미미할 수 있어. 그럼 앞으로 LG가 잘 해나가면 되잖아라고 했을 때 LG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잘 많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대 부품 기업을 보면은 뭐 보쉬라든지 덴소라든지 ZF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LG랑 LG그룹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부품사는 이름이 없어요. 50등 정도 내려가면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매출 비교를 실적 비교를 하려고 한번 정리를 해와봤는데 2분기 기준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제 글로벌 6위고요. CAT의 그 배터리를 뺀 순수 부품 업체로 보면은 5등이거든요. 매출액이 14조 6,5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6,300억 원입니다. 이제 삼성의 하만 인터내셔널도 지금 이제 LG의 VS처럼 삼성전자 안에 있는 전장업체잖아요.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3조 6,2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현대 트랜시스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트랜시스가 뭐예요? 그 이제 그 파워트레인이랑 시트랑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한 글로벌 부품 순위가 한 30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만 인터내셔널이 한 30위 정도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트는 옛날 그 다스가 잘 만들지 않았나요? 다스. 네. 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스 누구 거야? 네. 거기가 시트 만드는 맞아요. 네. 거기는 뭐 현대 계열사는 아니고 이제 협력사죠. 그리고 이제 LG전자 VS 사업부가 한 매출액이 2조 6,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글로벌 순위로 보면 한 40위에서 50위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마그나이 파워트레인 실적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LG전자가 세계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텔레매틱스 부분은 세계 1등이에요. 텔레매틱스는 뭐예요? 그 이제 그 통신 연결하는 거, 자동차에서 통신 연결하는 거, 그거 세계 1등인데 그게 단가가 싸요. 많이 팔아봤자 돈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LG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콕핏, 뭐 스마트 콕핏, 스마트 이제 계기판이라든지 실내 내부 구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플랫폼 만드는 거, 이런 걸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누구를 엎어야 되느냐? 하만을 엎어야 됩니다. 하만이 스마트 콕핏 세계 1등이고 지금 이제 물론 텔레매틱스 기술 자체는 LG가 1등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OTA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이제 무선 통신으로 뭐 차량 업데이트하고 이런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이 하만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인프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LG가 1등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실제로 돈을 버는 곳은 하만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LG는 일단 하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만을 넘는 게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현대차가 굉장히 LG랑 하만의 큰 고객사거든요. 현대차가 글로벌 3위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하만 걸 많이 썼습니다. 하만 걸 많이 쓰고 보쉬 거 많이 쓰고 이렇게 쓰다가 2018년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그 현대차의 모든 스피커 라인업을 다 다른 데로 바꿔버렸습니다. 보스로 바꿔버리고 전장 부품은 전부 다 LG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사실 LG전자의 전장 부품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과 현대차가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맞아요.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 주도로 해서 뭐 정의선 회장이랑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랑 좀 있으면 만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금 요즘 릴레이션십을 맺어 가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조금은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를 조금 덜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LG전자를 뭘 해서 돈 벌어 먹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LG는 일단 그럼 지금 잘하는 걸 활용을 해야 돼요. 돈 벌어 먹어야 되느냐. 잘하는 게 뭐예요? 표현이 좀 그랬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H&E 결국에는 냉장고 세탁기 이쪽을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를 잘 팔았어요. 하드웨어를 잘 팔았으면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많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플랫폼. LG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OS 시장은 좀 잘하거든요. 네. TV에 많이 들어가 있는 웹 OS 아시죠? 그거. 웹 OS가 사실 많이들 그냥 TV OS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TV OS가 아니고요. TV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전체에 쓸 수 있고 또 요즘은 오토모티브로 넘어가서 자동차 OS로도 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지금 한 세계 3등, 4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냉장고가 얘네가 잘 판다고 했잖아요. 스마트 홈, IoT의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요즘 냉장고거든요. 냉장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OS 시장을 얘네가 잡아가게 되면은 이 부분을 홈 IoT를 비롯해서요. 지금 해외에서는 여기 공조장치, 뭐 태양광을 이용한 ESS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이게 넓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잘하려고 하는 곳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지금 삼성과 LG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LG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IoT의 중심이 뭐가 될 거냐 TV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삼성이 잘 될 거라고 봤는데 TV는 하루 종일 안 켜져 있죠. 냉장고는 하루 종일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IoT 기능의 중심이 지금 냉장고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냉장고에 막 PC처럼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동을 해서 나중에 오토모티브까지 연결을 하면은 조금 LG가 지금 그걸 좀 지금 부진하다고 혹은 좀 불안한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 나오죠. 웹OS가 혹시 이름이에요, 이게? 네, 웹OS 이름입니다. LG 이 장명에 좀 문제가 있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웹OS가 뭔지는 알겠어요. 직관적이긴 한데 아무런 재미를 주지 못하잖아요. 그쵸. 삼성 타이젠 뭐 안드로이드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OS로 갈 것 같으면 웹OS에 뭐 스탠다드가 되겠다 해서 맨 끝에 S를 하나 더 붙여. 그러면 웹OS가 아니라 위보스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약간 좀 이렇게 바꿔서 뭘 하나 줘야지. 발음이라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이름을 자동차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웹OS는. 그렇게도 볼 수 느낌이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직관적으로 한 게 또 문제도 될 수 있겠네요. 이 LG는 이 장명에 문제가 있네. LG는 한번 저를 한번 찾아오세요.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LG 생각하는 마음이 또 제가 아주 또 기특하니까 한번 오셔서 전체적인 한번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저랑 상의를 좀 해봅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엔솔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엔솔 이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LG 엔솔은 뭐 나쁘진 않아. 요건 뭐 크게 문제 없는데 하여튼 고쳐야 될 이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지금 요 방송 중이면 제가 한 3-4개가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이건 안 된다. 정답은 뭔지 모르지만 이 오답은 있잖아요. 그쵸. 오답은 제가 확실히 지금 몇 개 보이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빠르게 그러면 엔솔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또 끝났는데 전자만 AS 좀 안 되는데 그럼 빨리 갈게요. 한 줄만. 엔솔은 결국에는 LFP랑 미드니켈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잘해야 되고요. 영업을 해야 돼요. 공급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 그리고 지금 GM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유럽에 지금 기회가 열립니다. 노스볼트가 지금 실패했거든요. 사실상 BMW도 취소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노려야 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도 이제 OLED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좀 솔루션을 준 것 같네요. 제가 너무 LG 이름 솔루션 뭐 이런 거 하나 제가 만들어 갖고 이름 솔루션 제가 좀 잡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여튼 오늘 LG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 이야기 잘 정리해 주신 우리 류종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